지난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고 웃음소리가 넘치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 저를 보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제 얼굴에 희미하게 비쳤고 인생의 6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7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던 나날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했던 30대.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던 40대. 아들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던 50대. 그리고 두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흘렸던 기쁨의 눈물. 흐릿한 달빛 아래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건 주름진 얼굴, 지친 몸, 그리고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인생 2막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준비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작됩니다. 결혼 5년 차, 두 아이가 아직 어리던 때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두 아이를 양팔에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약속 하나로 매일을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시부모님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아침엔 청소 아르바이트, 낮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편의점 알바.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발은 부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신기하게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작은 아들은 축구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취업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마련을 위해 또다시 무리했고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둔 작은 돈까지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큰아들의 아이가 태어나고 손주를 돌보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 60을 넘긴 나이에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체력은 점점 떨어졌지만 손주의 웃음소리에 모든 것을 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이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 통장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마침내 명절날 두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온전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항상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후회였습니다. 왜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 모든 걸 자식들에게 바쳤을까? 잠시 분노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후회나 분노는 이미 지난 시간을 되돌려 놓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 굽은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서두르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둘째, 건강관리에 투자하기. 셋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취미 만들기. 이 3가지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내가 산 그 땅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보물이 될 거야. 결혼 초기 남편은 시골 외곽의 작은 땅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불과했지만 남편은 그곳이 언젠가 가치 있는 곳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그 땅의 존재마저 잊고 살았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벌기에도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리자 담당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이제는 고층 건물과 도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제 땅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대로 토지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정말 보물이 되었네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제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금세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매일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찾아오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찾아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엄마는 혼자가 더 편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주도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돈이 생겼다고 그냥 쓰기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처럼 저 역시 이 돈이 필요할 때만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당주와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과 임대료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두 번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건강 관리였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제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배운 첫 번째 원칙은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였습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자산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6개월치 생활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은 공실 기간 없이 꾸준히 월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도 안정적인 임대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투자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다루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고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금과 임대료를 보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니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매일을 허덕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위해 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테크와 투자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경제 강의를 들었고 동네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경제적 독립을 시작한 60대, 70대 분들의 경험담은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솜씨를 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동네 상가 중 하나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나물 등 집에서 해오던 반찬들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제 반찬을 맛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김치는 정말 제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반찬은 요즘 찾기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요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에게는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SNS에 제 가게를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역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더 큰 기쁨은 제 일을 통해 얻는 보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설렘이 있었고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보던 큰아들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 한다는 얘기 왜 안 하셨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너희한테 부담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도 제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0년간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자식들이 우선이었고 제 욕구와 필요는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여행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산책하기 좋은 공원과 정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취미를 위해 큰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도 몰라 헤매었지만 동네 문화센터의 사진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장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옷들은 대부분 실용성만 고려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옷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사한 색상의 옷을 입고 미소 짓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생각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제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참았을 텐데 이번에는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감기이지만 제 나이에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면 참고 견디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 몸을 돌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이 새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이 보였고 골밀도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꾸준히 실천하니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싱겁게 먹고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며 간식은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법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체중은 줄고 근력은 향상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눈을 뜨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반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도 달라진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젊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스스로를 위해 살기로 했어. 이 시기에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립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건강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관계와 목적의식이었습니다. 노후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남편이 남긴 땅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분들이 이런 행운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한다면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에게 배운 첫 번째 원칙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진리였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지출이 더 많으면 결국 빈손이 됩니다. 저는 생활비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물건들,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이것들을 줄이니 생활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절약한 돈은 모두 투자 자금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분산 투자였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자산을 분산했습니다. 안전자금, 정기적 수입을 위한 투자, 그리고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안전자금은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예금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수리가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했습니다. 정기적 수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는 우량 기업의 주식과 국채, 회사채 등을 조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제 월급이 되어 생활비를 충당해 주었습니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과 성장주에 일부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은
역세권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공실 기간이 최소화되고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꾸준함의 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자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작은 금액들이 모여 큰 자산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금융 용어와 개념들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재테크 관련 책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 강의도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 독립성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은 노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찬 가게는 이런 재정 관리에 더해진 보너스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오던 요리 솜씨가 이제는 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세금과 재무 관리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부 정리부터 세금 신고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수입과 지출 구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최종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돈이 모이니 자식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이제 저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를 위해 살지 않고 좋은 삶을 위한 도구로 돈을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 안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이것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결코 큰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끔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경제적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기둥이지만 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요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직원의 놀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력 저하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도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강관리에 진심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또는 나쁜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 미뤄왔던 검진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초기, 골다공증 위험,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식단부터 개선했습니다. 평생남을 위해 요리하며 정작 제 식사는 소홀히 했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건강식 레시피를 연구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공원을 20분씩 걸었는데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었더니 한 달 후에는 40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실버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간단한 동작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연성이 좋아졌습니다. 요가 선생님은 제 나이에 맞는 동작들을 알려주셨고 호흡법도 배웠습니다. 요가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저는 스트레스를 풀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크게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마다 기본 검사를 받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관리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중은 5kg 감소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하루 종일 피곤함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고 관절 통증도 줄었습니다.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식들도 제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엄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기차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제 삶의 가능성을 넓혀주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제 저는 건강이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했습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해야 경제적 자유도 의미가 있고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건강을 되찾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켜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기에 제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기에 친구 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학창 시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친구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큰 위로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시간이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통해서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었는데 가끔 가게에 오셔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동네 독서 모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만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차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하면서 제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이 동네 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평생 요리해온 솜씨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봉사는 도움을 주는 행위이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주기만 했기에 소진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필요와 한계를 인정하고 건강한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취미였습니다. 평생 일만 했기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며 제 취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자연 풍경이나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제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주 2회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른 단원들의 격려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함께 화음을 맞추며 노래하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여행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여행으로 시작해 점차 1박 2일, 2박 3일로 늘려갔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그 자유로움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험이 제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꽃꽂이, 도자기, 요리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도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취미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와 취미는 제 삶에 활력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기대할 것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대등한 성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제 삶도 존중받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노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관계와 취미가 있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진정한 친구들과 다양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는 세 번째 기둥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결심을 한 그날부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유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의무감에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닌 온전히 제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반찬 가게는 이제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2년 전 저희 레시피와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던 젊은 사장님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은퇴라기보다는 졸업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만 가게에 들러 특별 메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게를 물려받은 젊은 사장님은 제 레시피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더 많은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더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요가와 산책 덕분에 몸이 유연해졌고 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골밀도도 이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운 느낌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취미 생활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수채화 실력이 늘어 작은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합창단 활동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지역 공연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SNS도 시작했습니다. 제 그림과 여행 사진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독서 모임, 요가 수업, 합창단 등을 통해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특히 저보다 젊은 친구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만난 70대 중반의 신사분과 특별한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은퇴한 교수님으로 폭넓은 지식과 따뜻한 인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함께 미술관을 가거나 음악회를 관람하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관계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기에 찾아온 설렘과 동반자는 제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니 만날 때마다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놀이공원에 가는 시간은 제게도 큰 기쁨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제 삶을 포기한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큰 위기와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상처를 통해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노후에 기대해야 할 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경제력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관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생활화하세요. 건강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취미입니다. 다양한 관계를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것들이 노후의 외로움을 이기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누구나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죠. 이제는 그 모든 희생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행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